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평생건강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꼭 걱정하시는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쉽게 말해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골다공증이 있어도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것처럼 바로 신호를 주는 병이 아니라 뼈가 조용히 약해지다가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힌 뒤에야 골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흔히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골다공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멍이 들거나 삐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뼈가 약해지면 손목, 척추, 고관절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이후 걷는 힘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관리는 뼈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걷는 능력, 생활 독립성,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폐경 이후 여성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많아진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를 새로 만드는 힘은 줄고 근육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 너무 적은 분들입니다. 마른 체형은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적고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고관절 골절을 겪으셨다면 본인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천식, 피부 질환 등으로 스테로이드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뼈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골밀도 검사 필요성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허리뼈와 고관절 부위를 주로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골감소증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감소증은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뼈가 이미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칼슘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 두부,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등에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잘 못 드시거나 식사량이 적은 분들은 칼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로 많이 드시기보다 검사 결과와 식사 상태를 보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충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햇빛을 적당히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거나 외출이 적은 시니어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거나 이미 진단을 받은 분들은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더 약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척추 압박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허리를 과하게 구부리는 운동, 갑자기 비트는 운동, 무거운 것을 확 드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미끄러운 욕실, 헐거운 실내와 바닥의 전선, 어두운 복도는 모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작은 조명을 켜두고 자주 다니는 길에는 물건을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지럼증이 있거나 수면제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넘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치의와 약 조절이 필요한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입니다. 흡연은 뼈 건강에 좋지 않고 과음은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넘어질 위험도 높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담배는 끊고 술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골다공증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현재 뼈 상태, 골절 위험, 나이, 과거 골절 여부에 따라 필요한 기간과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임의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좋아진 느낌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없다고 해서 뼈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통증이 없다고 해서 골절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의사와 치료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지만 골절이 생기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고령자, 저체중, 가족력,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는 특히 골밀도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고 걷기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건강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